화학은 실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험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번 실험을 하면은 그때마다 측정값이 다 달라지니까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평균값을 m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이 기대값입니다. 그런데 평균값은 m 요거하고 기대값이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x 요거의 기대값인데 요것이 평균입니다. n분의 1 총 별량 개수가 n개다. 뭐 이런 얘기고 i가 1에서 n까지 요거는 시그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시그마는 더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xi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총 별량이 n개니까 n분의 xi 그러면 x1 i가 1부터 시작하잖아요. x2 이렇게 해서 쭉 더해줘서 xn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것이 기대값이고 평균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3월부터 10월까지 그럼 총 8개월이잖아요. 8개월 동안 수학 성적이 다음과 같다. 이 학생은 뭐 60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적이 오르기만 하네요. 85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평균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여기 풀이에서 보니까요. 평균 성적 요것을 8분의 8달이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60부터 65, 70, 그 다음에 75, 80, 85 이렇게 해서 쭉 더해줘 가지고 그것을 8로 나누니까 평균 성적이 72.25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이 학생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학급의 평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xi 요거의 확률이 pi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균은 xi pi 확률과 별량을 곱해서 요것은 썸이라 그랬잖아요. i가 1에서 n까지 쭉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x1, p1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xn, pn 요거까지 쭉 더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화학 실험에서 액체 부피를 10번 측정해서 크기 수순으로 나열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1, 2, 3, 4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측정할 적마다 부피가 다 다르네요. 그런데 24.16, 24.21, 24.16, 24.18, 24.21, 24.18, 24.20, 24.20, 24.18, 24.20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24.18로 측정될 확률은 얼마이냐? 10번 측정했잖아요. 10번 중에 24.18을 찾아보니까 요거 있네요. 24.18이 여기도 있고 쭉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총 10번 중에 3번이 24.18 이렇게 측정됐으니까 10분의 3 요것을 확률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확률인 거예요. 자, 그래서 24.18로 측정된 것이 3번이니까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 이건 뭐냐면 확률을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더해 준 겁니다. pn 이렇게 해서 다 더해 주니까 이것은 무조건 1이 나오는 겁니다. 확률을 모조리 더해 주면 이것은 1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pi 그러면 i가 1, 2, 3, 4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0 이상이고 당연히 1보다는 작은 값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챙겨야 할 것은 요 시그마 이렇게 해서 i가 1부터 n까지 이 시그마란 얘기는 더한다 뭐 그런 얘기죠. 별량 xi가 별량이고 확률이 p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평균값 또는 기대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 평균 M 이렇게 얘기했을 때 24.16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16이 여기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24.16이 두 번이니까 확률이 10분의 2, 0.2죠. 그 다음에 24.18이 0.3이고요. 24.20 요것을 보니까 24.20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20이 여기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24.20이 10분의 3이니까 0.3 이런 확률을 가지고요. 24.21 요거 보면은 여기 있죠. 24.21. 그 다음에 24.21이 여기 또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 나오니까 확률이 0.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모두 별량 24.16, 18, 220, 21 이런 게 확률하고 전부 다 곱해서 더해주니까 24.19가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연속 확률 분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화학에서는 오비탈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계산은 뭐 솔직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비탈 요것을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확률이 연속적으로 변할 때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fx가 0 이상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fx를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확률을 p, a에서 b까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구간을 이 인테그럴 요 얘기는 더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간을 다 더해주면 확률이 1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A에서 B까지 어떤 확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 구하는 방법은 요것이 EX 기대값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것이 별량, 요것이 확률, 요거 곱해서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연습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fx가 만약에 0에서 1 구간, 요 구간 안에서는 x제곱이고 그 구간을 벗어나면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별량, 요것이 확률,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인테그럴 그러면 요 dx까지 합쳐서 요것이 더해졌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x와 x제곱을 곱해주면 x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것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